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1-2 떨어지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할까?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이란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입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정지해 있던 물체의 뭐만 받아서 중력만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입니다. 자, 보시면 이거 무슨 그래프입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VT 그래프죠.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초에서는 9.8m/s, 2초일 때는 19.6m/s의 속력, 3초 지점에서는 속력이 29.4m/s의 속력, 4초 구간에서는 39.2m/s의 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을 받아서 떨어지는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얼마만큼? 매 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등속 운동, 속력이 일정한 운동은 VT 그래프에서는 속력이 이렇게 일정했었죠. 하지만 지금 이 자유낙하 운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 초마다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VT 그래프에서는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을 띠게 됩니다. 자, 우리 V는 T분의 S였죠? 그러면 S는 V 곱하기 T였죠? 자,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였었죠? 우리 이 넓이가 이동거리였습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0에서부터 1초 사이의 이동거리가 이만큼이라 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VT 그래프에서는 여기 부분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보시면 1 곱하기 9.8 곱하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하면 4.9m 나오는 거 맞네요. 자, 0에서부터 1초 보겠습니다. 1에서부터 2초, 즉 2 사이 1초 동안은 요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1 곱하기 여기 사각형이 9.8이고 4.9 더하니까 14.7 나오는 거 맞죠? 자, 세 번째 보시면 2에서 3초, 1초 사이에는 여기 부분이겠죠? 자, 여기 사각형 1 곱하기 19.6 하면 19.6 더하기 삼각형 4.9 하면 24.5. 즉, 이 자유낙하 운동은 속력이 매 초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매 1초마다 이동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가한다?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등속 운동의 ST 그래프, VT 그래프, 즉 또 자유낙하 운동의 ST 그래프, VT 그래프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력의 변화,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속력의 변화는 매 초마다 얼마씩 일정하게 증가한다고요?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이동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도 점점 증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가? 급격하게 증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 상수는 항상 존재하는 겁니다. 항상. 자, 속력은 아까 말했죠.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하므로 이 9.8이라는 숫자는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존재하는 상수입니다. 그래서 이 9.8을 지구 중력 가속도 뭐라고 한다고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는 컨스턴트, 지속적인, 일정한, 그래서 상수는 보통 C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중력.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물체가 모두 적용을 받는 중력 같은 경우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뭐와 같고 무게와 같으며 뭐에 비례한다? 질량에 비례한다. 즉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이 9.8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지구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력은 9.8 곱하기 질량입니다. 중력의 크기는 보통 뉴턴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힘이니까요. 힘은 뉴턴이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하기 전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기 저항이 낙하 운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예컨대 이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을 때, 즉 진공 상태일 때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어차피 둘 다 1초에 9.8m/s씩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쇠구슬이나 깃털이나 동시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공기 저항이 있으면 어떤 게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버릴까요? 그렇죠. 우리가 깃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가볍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많이 받겠죠. 그래서 더 천천히 떨어질 것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너무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떤 상태일 때, 진공 상태일 때는 쇠구슬이 됐든 깃털이 됐든 아니면 깃털보다 더 가벼운 것이 됐든 아니면 쇠구슬보다 더 무거운 것이 됐든 진공 상태에서는 모든 물체는 동일하게 떨어집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앞으로 넘어와 보면 질량이 다른 두 물체의 자유낙하 운동. 자, 방금 봤었죠. 질량이 다른 두 물체 뭐 있었습니까? 쇠구슬하고 깃털이었습니다. 근데 어땠습니까? 쇠구슬하고 깃털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동시에 같이 떨어졌었죠. 자, 진공 상태. 진공이란 말은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질량이 다른 두 물체, 어떤 물체와 어떤 물체였습니까? 쇠구슬과 깃털은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도착한다고요? 동시에 바닥에 도달합니다. 왜? 진공 상태에서는 두 물체는 공기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진공 상태,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물체의 종류나 모양, 질량에 관계없이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는 속력이 매 초마다 9.8m/s씩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 보라색 글씨를 기반으로 두 번째 결론을 내보자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마다 다 다릅니다. 왜? 쇠구슬하고 깃털이 있죠. 쇠구슬이 더 무거우니까 더 많은 양의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 무게는 쇠구슬이 더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무거운 쇠구슬이 됐든 가벼운 깃털이 됐든 공기의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는 똑같은 속력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뭘까요? 더 무겁거나 더 가볍거나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1초에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하는 겁니다.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지만 질량에 비례하지만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하다? 일정하다. 그래서 공기 저항이 없을 때 쇠구슬과 깃털이 무게는 다르지만 질량은 다르지만 동시에 떨어진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 자, 등속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속력 변화가 없는 거였죠. 속력이 변하지 않으니까 어쩌습니까? VT 그래프죠. VT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했었죠. 그러면 예컨대 ST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동 거리도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되겠죠. 자, 속력이 일정합니다. 등속 운동은 속력이 변화없습니다. 자, 시간 속력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이 시간의 축과 나란한 직선 모양 맞죠? 그리고 ST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죠? 속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속력의 변화가 없다는 말은 속력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속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VT 그래프에서 보시면요. 속력이 일정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자, 시간 속력 그래프 VT 그래프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거리 시간 그래프, 즉 ST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이 증가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속력이 어떻게 처음에는 조금밖에 이동 거리가 조금밖에 안 됐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조금 다르죠? 이 그림과 처음에는 조금 증가하지만 이 기울기를 보세요. 기울기가 속력이니까 조금씩 증가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기울기가 커집니다. 즉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자, 방금 봤던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ST 그래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동 거리가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앞에 있는 지금 여기에 있는 등속 운동일 때의 VT 그래프, ST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고 자유낙하 운동에서의 VT 그래프, ST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면 공부하시거나 또는 문제를 풀거나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